저 사람들 오세훈이나 홍준표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지금 엄청 치명타를 입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김문수하고 한동훈은 상대적으로 거기서 조금 자유로운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한동훈이 만약에 본선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닥쳐올 시련은 그 사람이 김건희, 윤석열과 함께 한 몸에 대해 움직였던 2023년 12월까지의 모든 행적이 사실은 저 사람을 또 올가맬 수 있습니다. 한동훈을. 예. 한동훈이 사실 김건희하고 거리를 두면서 자기는 김건희 과와 다르다는 거를 자꾸 보여주게 된 시점은 2024년 1월 정도 이후부터고요. 예. 그게 마리 앙뚜아네트 보도가 나온 맞아요. 이후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전부터 얘네랑 같이 이제 자꾸 움직이면 같이 한 묶음이 되니까 안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 이제 총선에서 더 이상 김건희 공천 입김에서 놀아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과감히 결단을 내린 게 2024년 1월로 제가 알고 있고 예. 이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나왔죠. 이번에 그 USB를 조선일보 기자에게 명태균 씨가 주었고 그렇죠. 그 조선일보 기자가 그것을 김건희 윤석열에게 전달하라는 그 요청을 안 받아들였다고 주장을 자기는 하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대신에 자기네 데스크하고 얘기를 한 것으로 좀 보이고 보도는 안 하면서 그 데스크가 그걸 가지고서 윤석열 부인과 어떤 딜을 친 것으로 보인다. 근데 그 딜의 내용이 매우 김건희를 열받게 하는 내용이었고 네. 그래서 김건희가 나는 조선일보 폐간의 목숨 걸었다라고 비상계엄 이후에 그런 선언을 하게 만든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팩트거든요. 그렇죠. 자, 요 시점하고 이번에 제가 한동훈의 책을 봤어요. 아, 한동훈 책은 그 비상계엄 선포 때부터 비상계엄 해제하면서 자기가 그 이후에 했던 역할들과 자기가 당에서 쫓겨나게 된 때까지 글을 썼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한동훈이 비상계엄 선포되자마자 야 나는 이거 국민을 위해서 싸우겠어. 이건 용납 못해. 이러고 이제 분연히 떨쳐 일어난 다음에 갑자기 윤석열을 쫓아낸다는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질서 있는 퇴진 주장을 하면서 한덕수랑 손을 잡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맞아요. 예. 그러다가 한덕수하고 손을 잡지는 못하고 나중에 둘이 결렬해. 그러다가 서서히 이제 망해가는 그 시점이 이제 쭉 나오는데 예. 그 타임이 나는 김건희가 USB 조선일보 기자가 가지고 있다던 그 USB를 가지고 조선일보 윗선들하고 김건희가 들치던 바로 그 타임이었던 것 같고 10월 중순입니다. 지금 명태균이 황금폰을 중순이 아니에요. 그 탄핵 이후 그 말씀하시는 나는 거죠? 비상계엄 이후를 말하는 비상계엄, 거예요. 비상계엄 이후. 그러니까 명태균이 USB를 5개로 나눠서 준 것은 10월 조선일보한테 준 거는 10월 그건 중순이에요. 10월 이후고 예. 조선일보 기자가 그걸 받자마자 조선일보 위에다 보내가지고 그거를 곧바로 얘네하고 들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11월 7일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을 계속 했거든요. 기자 간담회 하면서. 대국민 담화하면서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내용을 자기네들이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렇게까지 뻔뻔하게 거짓말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내가 지금 타이밍을 보는 것은 김건희가 12월 비상계엄 이후에 나는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어라고 말을 할 정도라면 12월 말이었죠. 예, 그때는. 비상계엄 즈음 해가지고 비상계엄과 그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그 시점까지 사이에 분명히 조선일보가 윤석열이가 비상계엄 선포하는 걸 보고 이제 더 이상 얘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기네 기자가 받았던 그 USB를 가지고 김건희 윤석열과 딜치려고 했던 타임일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저는 거기에서 근데 잠깐만. 오케이. 거기에서 예. 중요한 게 그때 한동훈이 갑자기 들고 나온 게 질서 있는 퇴진 주장이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 조선일보가 들치려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질서 있는 퇴장 주장이었을 거라고 본다는 거야. 한동훈이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장이 12월 달에 질서 있는 결국은 퇴진이다. 조선일보와 한동훈의 한동훈의 생각이었고 그것을 김건희에게 너 받아라. 안 받으면 나 이거 갖고 끝장내겠다 너네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조선일보가 엄청나게 김건희를 공격했어요. 맨날. 그렇지. 이 상황은 김건희 때문에 벌어진 거다. 비상계엄도. 당신이 제대로 남편을 뭐 잘했으면 약속만 지켰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김건희를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어요. 걔네들이. 사설 한번 찾아보시면 쭉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타임에 조선일보는 이렇게 생각한 거지. 내가 이걸 보도해가지고 얻는 이득보다는 이거를 보도할 수 있다는 거를 김건희나 윤석열에게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물러나게 해가지고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 스스로 물러나게 해가지고 얻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보수인 다른 사람을 대타로 올리고 우리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 기존에 했던 것 같이 이 질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대신에
윤석열과 김건희한테는 우리가 세운 사람이 너의 장래를 보장해 주마. 너를 가장 피해를 적게 주는 방향으로 할 테니 너가 협조해라. 네가 우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큰데 왜 그러냐면 김건희가 가장 분노하고 격려할 수 있는 폐강까지 운운할 정도의 증오를 가진 상대는 한동훈이란 말이에요. 동의.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그 시나리오의 동의. 다 그래서 동의하는데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 타임이 되게 중요했던 타임이었는데 이 USB가 들어온 다음부터 자기네들도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넘기냐 마냐 어떻게 하냐 마냐 그 며칠 동안 고민하고 그 기자가 이것을 윗대가리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됐답니다. 그럼 그들이 한 일주일 정도 또 고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이것을 터트려서 보도를 통해서 언론사의 기능을 정상화시킬 것이냐 그럴 생각은 없을 거고. 아니면 우리가 이걸 가진 것을 기화로 해서 용산이랑 딜을 치자. 그래서 내가 미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뭘 해야 되지 않겠냐. 요때까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은 때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윤석열이가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랐던 타임이었던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윤석열이 탄핵이 된다는 건 그때까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때니까 이 상태는 점점 지지율은 나빠지고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얘는 놔두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를 탄핵해서 한꺼번에 싹 날릴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 스스로 물러나라 스스로 임기를 단축시키는 개헌하고 정리한다는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끼리 그 머리를 짜고 있는 중인데 이 윤석열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비상계엄을 선포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얘 완전히 미쳤구나. 이제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럼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옛날엔 질치자. 어차피 니네가 비상계엄 선포했으면 탄핵은 무조건 가는 거니까 차라리 탄핵에서 그거 되기 전에 탄핵 소추 되기까지 그때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하니까 그때까지 기간 동안에 너랑 우리랑만 얘기를 해보자. 이 사람 탄핵해가지고 가면 이제 끝장이니까 그 전에 빨리 결정 내려라. 하면서 이 사람 압박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러면서 자기네가 그러면 후속 타자로 내세울 만한 사람은 우리는 그렇다면 김문수를 내세우겠어요. 누굴 내세우겠어요? 우리는 그럼 한동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타이밍. 저는 거의 다 동의하는데 딱 하나 시점이 이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USB가 5개였어. 5개였어요. 5개였는데 하나를 10월 중순에 조선일보의 김땡땡 기자한테 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땡땡 기자는 제가 박본이랑 이렇게 찾아보니까 친 한동훈 기사를 굉장히 많이 썼어. 네. 맞아요. 네. 굉장히 많이 썼고 친윤들한테 꽤 이제 심지어는 적대적이라고 생각될 만큼의 기사를 많이 썼어. 조선일보에서 스탠스를 친 한동훈 쪽으로 상당히 눈에 드러나 보이게 잡은 기자야. 맞아요.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어떤 건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하여간 드러난 건 그래. 그런데 USB는 5개야. 그런데 주디님은 노영희 변호사 혼자 소설 좀 그만 써라 이러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아유 참. 자, 답답하네. 지금 정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10월 중순에 USB를 황금폰에서 떠가지고 복사해서 5개를 가졌어. 그러면 명태균이 미쳤다고 하나만 쓰나? 조선일보 하나한테만 베팅하나? 윤석열과 베팅할 단판을 지을 정치인을 찾아야지. 그게 이재명일 수는 없지. 야당 쪽은 아니야. 찾아보니까 10월 21일에 윤석열은 정진석을 배석하고 한동훈과 담판을 해. 맞아요. 기억나죠? 기억납니다. 예. 둘이만 만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진석 배석하고 뭐 이상한 거 조그만한 거 뭐 하나 내놓고 너 이거나 먹어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리도 그때 이상한 데였죠. 이상한 데만 테이블에서 해놓고 반대편에 앉혀. 그리고 거의 이제 무시했잖아. 그때 만약에 10월 중순 이 경에 또는 그 이후에 한동훈이 그러니까 12월 3일 계엄 전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면 김건희로서는 조선일보와 한동훈 둘을 상대해야 되잖아. 김건희는 열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조선일보는 한동훈을 밀고 있었어요 계속. 맞아. 아니 그 한번 스탠스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그냥 단편으로 남들이 얘기해 주는 것만 듣고 있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흐름을 보시면 조선일보는 한동훈을 밀고 있었었고 그렇지. 한동훈이가 좀 잘하기를 바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지. 한동훈이가 잘 못해가지고 좀 중간에 짜증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동훈은 드러난 잘못이 김건희보다는 적으니까 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말이 통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조선일보는 한동훈을 밀기로 했던 거야. 게다가 조선일보가 검찰이랑 엄청 유착되어 있는데 그렇죠. 지금 검찰들이 다 한동훈 편이라고 지금 다 돌아섰어요. 그렇지. 윤석열을 버리고 음, 현실적으로 따지게 되면 검찰이 밀어주고 검찰 권력이 밀어주고 언론이 밀어주면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렇죠. 대한민국은. 그렇죠. 여기서 조선일보와 검찰이 지금 한동훈을 밀기로 작정을 했다니까. 근데 윤석열이가 하도 세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꿈쩍을 안 하는 거야. 게다가 이 사람이 지금 탄핵될 것 같지도 않아.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우린 지금의 탄핵이 당연하지만 비상계엄 선포할 때까지는 탄핵이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 있는 건덕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야. 그렇죠. 명분이. 그런 상황에서 USB가 나한테 딱 들어왔네. 와, 이거는 진짜 얘네들 끝장날 만한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게다가 한동훈은 계속해서 그 집안끼리 서로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났던 때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 자기네 집안하고 윤석열네 집안하고 맨날 싸웠잖아. 김건희네 집안하고 그때 뭐 고모네도 게시판. 그렇고 게시판 사건은 그 이후에 있었지만 아, 어쨌든 그 10월, 11월, 9월 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자기네끼리 싸우고 난리 났었던 때예요. 그렇지. 자기네들끼리 서로 집안이 어떤 애, 집안이 천박한 애, 천한 것들이 것이네 막 여러분 그거 못 봤어요. 엄청나게 무시하면서 특히 누구네 집안이 누굴 무시해? 한동훈 내가 김건희네를 무시하던 타임이었단 말이야. 그렇지. 지금 수준이 안 맞는다고. 그렇지.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 부인으로 계속 놔두냐. 그렇지. 윤석열은 내버려 두고 싶다 하더라도 김건희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렇지. 이게 조선일보의 그 윗사람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거기서 누구를 쟤네들은 지지를 할 수밖에 없어? 한동훈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USB가 나한테 들어온 걸 보고 이 사람들은 그 USB가 자기한테만 들어왔다고 생각하겠지 처음에는. 왜 명태균이가 자기한테만 준 걸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꽉 잡고 있으면서 이 사람을 목줄을 쥐고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겠지. 그렇죠.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가장 좋은 방법은 질서 있게 퇴진하고 한동훈이 뒤를 이어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얘네들 다 사면복권 시켜주고 사법 처리 안 당하게 해주고 우리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이 정권에서 대통령을 배출해내는 유일한 언론으로 자리 잡게 하고 이게 다 자기네들끼리 이익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배터리 전원이 PC 전원 배터리 전원 부족하니까 나중에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모니터 곧 있으면 없어집니다. 예? 제가 요거를 방증할 수 있는 다른 뭐 저 일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릴게요. 12월 1일에 한국갤럽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다시 3주 만에 19%로 하락합니다. 12월 1일에. 그리고 지금 나중에 밝혀졌지만 김용현이가 윤석열에게 포고령 등 초안을 보고한 게 12월 1일입니다. 그리고 12월 2일 경호처가 비아폰을 노상원에게 지급합니다. 12월 2일에 12월 2일에 명태균 측 변호사인 남상권 씨가 MBC 뉴스데스크 등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맞아요. 저녁 6시에 김건희 녹음 파일을 야당이나 시민단체한테도 줄 수 있다. 예. 이 이야기를 선언을 합니다. 12월 2일 날 오후 6시에 12월 3일 날 계엄이 터지기 바로 그날 당일 한 6시간 7시간 전에 한동훈이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있으니까 물어봐. 기자들이 12월 10일 날 김건희 재특검 발의를 하는데 특검법 재발의하는데 네 태도가 좀 모호하더라.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걸로 지금 비춰져. 이상해. 에? 라고 물어보니까 모호한 게 아니고 신중히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뉘앙스를 12월 3일 오후에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해. 이게 다 이미 나온 기사들이고 팩트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노영희 변호사님과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딱 떨어지는 거지. 딱 떨어져. 물론 이 사람들이 계엄 준비를 그 전부터 했어.
그거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군 인사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팩트 리마인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한동훈이 10월 중순 그 이후 어떤 특정 시점에 저는 계엄 이전에라도 받았을 것 같은 거야. 명태균 쪽으로부터 한동훈이 받았다. 한동훈이 네. 받았을 가능성이 그랬을 있다. 수도 있다. USB는 5개였다. 근데 명태균이 바본가? 왜 그걸 조선일보에만 주고 딜하라 그래? 아니 주호영한테도 넘기려고 그랬죠. 한동훈이 주호영. 직접 받지 않더라도 조선일보를 통해서 공유했을 가능성도 그렇지.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 네, 워낙 거기 친하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11월 1일 사설에 음. 조선일보 사설에 음. 대통령 부부와 명시 관계 그리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사후 해명에 급급하지 말고 전체 사정을 밝혀라. 12월 1일 날. 11월 1일 날 대통령을 협박하는 정치 브로커와 전전긍긍하는 대통령실을 보며 개탄하는 국민이 많다. 이게 11월 1일 사설이고 예. 그 다음날 사설은 10%대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 문제다. 김 여사 공천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 인내심의 한계다. 또 김 여사 이제 욕을 이제 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11월 4일 날 사설에서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이 비공개 회의를 갖고 명태균 녹취록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도대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여권 전체가 위기감을 호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만 못 느끼냐 이래 또 화를 냈고 그렇지. 이게 조선일보 얘기예요. 11월 6일 사설에서는 대통령이 공개 청한 건 누구나 아는 것인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 김건희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요. 그렇지. 예, 이게 지금 사설에 나온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써요. 11월 8일에도 쓰고 그 다음 날에도 쓰고 11월 9일 날에 11월 9일 날도 쓰고 김건희는 완전히 퇴장해야 된다 이런 주문까지 내걸면서 그다음에 하고 16일 날도 또 쓰고 18일도 쓰고 12월 달에도 쓰고 맨날 김건희 거만 쓰는 타임이었어요 이때가. 알고 있는 자. 알고 있는 거야 이거는. 말 못하는 사연인 거야.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네. 이제 사설이나 기사로 점잖게 압박하다가 직접 들어가서 딜은 못하고 그렇지. 12월 3일을 기점으로 야 이제 이거는 윤석열은 끝이고 그렇지. 후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럼 빨리 질서 있게 퇴진해라. 내가 그리고, 너한테 베푸는 예. 마지막 은전이다. 그렇죠. 질서 있게 퇴진해라. 우리가 이제 한동훈이랑 이렇게 잘해서 또 다음 만들 되면, 테니까 그렇지, 그때 만들면. 그래야 너희들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딜을 본격적으로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김건희가 이제 화르륵 해갖고 폐간시켜 버릴 거야.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이랬다는 거죠. 예, 뭐 상당히 이게 뭐 증거는 없는 거지만 앞뒤 맥락을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아니, 개연성이 여러분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조선일보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조선일보 사람이라면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은 최경영 기자한테 제가 USB 받아왔는데요. 이래. 예. 그럼 최경영 기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갖고 와봐. 그럼 당연히 받겠지. 다 들어. 그다음 내용을 다 들어보겠지. 다 들어. 혼자만 듣겠어요? 여러 사람과 같이 그 수뇌부들하고 듣겠지. 그렇지. 자, 그런 다음에 논의를 하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것들 미쳤구나. 이게 터진다? 이게 공개된다? 그럼 우리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조선일보는 보수를 살려야 돼. 그러니까 그 전에 어쨌든 우리가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만들어야지. 보수를 살려야 고민을 돼. 했겠지, 자기네들끼리. 그렇지. 이거 보도해야 된다가 먼저예요? 아니면 보수를 살려야 되니까 우리끼리 이거 갖고 뭐 해보자가 먼저예요? 당연히 우리끼리 뭐 해보자가 먼저일 거 아니에요, 이 그렇지. 사람들은. 그 과정이 한 1, 2주, 3주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 의사결정 하기까지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일부러 사설에서는 내보내는 거지. 김건희 나쁘다. 김건희 빨리 해결해라. 윤석열 정신 차려라. 지금 갖고 있는 게 많단다. 막 계속 그렇지. 흘리면서. 그리고 김건희와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리겠지. 이 USB는 안 보여주더라도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많아요. 당신 이거 큰일 난대요. 명태균이 해결 못하면 끝장난대요. 차라리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여기서 물러나고 우리 아름답게 퇴장합시다. 질서 있게 합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지. 근데 안 먹히겠지. 안 먹히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어떻게 돼요? 비상계엄까지 얘네들이 막 생각하는 그 타임에 비상계엄 할 수도 있겠는데 불안한데 하면서 짱을 보고 있다가 비상계엄이 탁 터지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얘네랑 직접 담판을 지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시나리오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한동훈하고 이 사람들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겠어요. 김문수? 네버야 네버. 그렇지.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검찰을 같이 쥐고 검찰, 조선일보, 한동훈. 이 세 명이 같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뭔가 하면 될 거라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완전 망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짰는데 김건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그렇게 너한테 잘해줬는데 네가 우리를 배신해? 그렇지. 이러면서 안 그래도 이 한동훈한테 열받아 있는데다가 한동훈한테 열받은 것보다 더 열받은 거는요. 김건희가 열받은 거는 한동훈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처갓집. 아, 한동훈의 친정이 저기 장모님과 장인어른과 그 부인과 처남 얘네들이 네. 엘리트 집안이죠. 자기네는 검찰에 완전히 법조에서 네. 끝내주는 집안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근본도 없는 이 처음 것들하고 우리가 상대를 왜 해줬는데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다가 네. 도저히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우리는 얘네들하고는 정말 상종을 못한다. 이래서 서로 이제 원색적으로 싸웠잖아. 그렇죠. 그 타임에 한번 생각해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러니까 그들끼리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싸우는데 사실은 예,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도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싸웠다는 이야기가 많이 아, 있죠. 그럼요. 예. 장사꾼 집안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관료 출신들이 업신여겼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그런 게 하죠. 많이 하죠. 예. 아니 저는 근데 이제 뭐 100번 양보해서 그 조선일보의 어떤 그런 사설을 보니까 그 시점에는 얘네들이 그래도 이제 정신 그렇지. 차리고 명태균 게이트하니까 이제 비판도 그렇지, 할 우리 줄 그런 줄 아네라고 알았지. 그런 줄 알았는데 어. 얘네들은 그런 거 없었어. 조선일보는 그런 게 어딨어요. 봐봐, 김건희 고모가 폭로하고 자기네끼리 당원 게시판에서 난리 났던 때가 그거 들고 11월, 12월이에요. 11월, 12월이죠. 딱 그 타임이에요. 딱 그 맞아. 타임. 근데 저는 이게 요거 하나만 더 정황을 짚어보면 검찰 한동훈 조선일보가 윤석열 김건희를 제거하고 한동훈이 재집권하는 시나리오를 만든 것 같다라는 게 김상민을 밀었다고 했잖아요. 김건희가. 김상민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김상민 택도 안 되게 밀었었는데 김상민이 그 총선에서 떨어진 다음에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8월 24일 날 갔단 말이지. 그런데 12월 5일 날 계엄이 되고 물론 해지는 됐지만 4시에 홍장원을 국정원에서 해임 통보를 했어. 예. 1차장을. 그런데 그 전후에 12월 5일 오후 4시 전후에 조태영과 김상민 당시 국정원장 법률특보와 4번 전화를 해. 이게 김건희 메신저가 아니었는가? 그리고 이때 대두된 게 김상민이 국정원의 차기 기조실장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계엄설이 돕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지금 노영희 변호사랑 합쳐보면 팩트를 근본으로 한 추정인데 합리적 추론. 합리적으로 근데 이러고 이런 추정을 할 수 다른 데서는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라고 믿으시면 이제 다 찾아보시면 돼요. 이게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 근데 상당히 그럴 듯합니다. 아니, 지금 11월 상황은 보니까. 11월 27일 날 음. 김건희 고모가 한동훈네 식구들한테 벼락 맞아 죽을 집이라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개목걸이를 뭐 목에 채워가지고 꼭 뭐 묶어놔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했다고 11월 10일 때를 엄청 극에 달해갖고 난리를 치던 타임이에요. 그렇죠. 그 타임이 다 똑같이 연결된다니까.